자,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그 분산 분석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제가 분산 분석은 보통 아노바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죠. 아노바는 Analysis of Variance의 약자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거 약자인데 여기에서 AN과 O, VA를 해서 그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분산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별량 분석이라도 얘기를 합니다. 별량 분석. 그래서 보통 이과 계통, 수학과나 통계학과 쪽에서는 분산 분석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심리학 쪽에서는 이거를 별량 분석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많이들 불러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이름으로 많이 불리고 있는 이 분산 분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 분산 분석은 기본적으로 가장 간단한 분산 분석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그냥 분산 분석 그러면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꼭 그렇거나 아닌데 그냥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그냥 분산 분석하면 그냥 이론 분산 분석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독립 변수가 있어야 되고요. 독립 변수는 그 결과를 설명해 주는 변수입니다. 그래서 보통 독립 변수를 설명 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또는 예측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측 변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비연속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비연속 변수로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독립 변수이기 때문에 보통 X로 표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종속 변수는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변화되는, 즉 의존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 종속 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연속 변수로 표기가 됩니다. 연속 변수로 측정이 돼야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Y로 표기가 됩니다. Y가 표기가 돼요. 그래서 이런 분산 분석의 기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거예요.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그래서 집단, 그러면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최소한 집단이 2개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독립표본 T검증 있잖아요. 독립표본 T검증.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표본 T검증에서의 T값을 제곱을 하면은 바로 F값이 되고요. 이 F값을 루트를 씌우면 T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독립표본 T검증을 한 결과나 분산 분석을 한 결과는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게 그래서 이런 걸 독립표본 T검증과 구분하기 위해서 집단의 수는 최소 3개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산 분석은 별량 분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산 분석이라고 하는데 앞부분에 1원, 2원, 3원, 4원 1원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3원 분산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 여기가 종속 변수 y가 있으면 이 y를 설명하는 거를 하나만 썼다. 1원 분산 분석이고요. 2개를 썼다. 2원 분산 분석. 3개를 썼다. 3원 분산 분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학교 만족도라고 얘기를 하면 학교 만족도예요. 학교 만족도를 만약에 학년으로만 봤어요. 학년. 1학년, 2학년, 다학년. 그러면 학년에 따른 학교 만족도 평균 차이. 이런 분산 분석이에요. 근데 학교 만족도가 과연 1학년, 2학년, 3학년 학년에만 국한될까요? 아니에요. 문과, 이과, 문이과. 그럼 2개만 썼어요. 학교 만족도를 학년과 문과, 이과로 2개로 봤어요. 그러면 이걸 2원 분산 분석. 근데 문과, 이과로 봤더니 아니야. 성별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원인을 3개로 본 거야. 이거를 3원 분산 분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걸 영어로 표현하면 1A 아노바, 2A 아노바, 3A 아노바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학술지나 보통 논문에서는 3A 분석, 3A 아노바,
즉 3원 분산 분석까지 쓰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일반적으로 2원 분산 분석까지만 다룹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독립변수는 하나고 수준이 3수준이어야 된다. 이거를 통계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되게 헷갈려해요. 꼭 독립변수는 하나였고 수준이 3수준 이상이다 그러니까 꼭 독립변수가 3개 있어야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당합니다. 많이 봤어요. 되게 힘들어하는 걸 많이 봤어요. 어떤 거냐면 이거예요. 지금 독립변수와 수준, 이 수준을 보통 다른 곳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집단, 그룹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룹이라고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를 들면 성별 같은 경우는 당신의 성별은 남녀 뭐 체크를 하겠죠. 남학생이면 남학생, 여학생이면 여학생. 학년은 1, 2, 3학년 중에 뭔가를 체크할 거예요. 당신이 선호하는 브랜드는 뭐 버버리, 펜디, 뭐 파스, 샤넬 뭐 이렇게 뭔가를 체크를 했어요. 이거 일반적이에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알겠지만 물어본 거는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지만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를 보면은 성별, 학년, 브랜드 전부 다 하나입니다. 그래서 독립변수가 하나란 뜻이에요. 그 수준을 보면은 여기는 2수준이고요. 이쪽은 1, 2, 3, 3수준. 1, 2, 3, 4 여기는 4수준이라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왜 알아야 되냐면 학생들이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 이 독립변수가 하나고 수준이 2수준이라는 거를 생각을 못하면 아까 이 수준을 어떻게 생각할 때 그룹이라고 그 집단 그룹으로 인지한다고 그랬잖아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이렇게 입력을 해요. 남학생, 여학생 1학년, 2학년, 3학년 그리고 파슬, 버버리, 샤넬, 펜디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분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SPSS나 통계 기본 개념이 약간 그 부족한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인데 어떤 방식이냐면은 보통의 그 SPSS나 엑셀 통계에서는요, 여기가 행이 되겠죠. 이게 행이죠. 그리고 이게 열입니다. 행열.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수예요.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남여에 대한 정보, 학년에 대한 정보,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한 열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2개의 열, 3개의 열, 여기는 4개의 열에 집어넣었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변수가 2개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변수가 3개, 이건 변수가 4개예요. 근데 우리는 이론 분산 분석에서 독립 변수는 무조건 하나라고 그랬지 이렇게 2개, 3개, 4개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입력해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변수 하나, 성별. 지금 요 그림이나 좌측에 있는 그림이나 SPSS에 입력된 거랑 지금 똑같죠. 성별 위에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성별 위에 하나 있어요. 여기 지금 남학생과 여학생 수준이 2수준으로 나눠 있습니다. 여기도 1과 2로 나눠져 있어요. 학년도 여기 지금 이렇게 있고요. 1, 2, 3 있고 그 다음에 학년 있고 1, 2, 3 이렇게 있어요. 다 있죠. 브랜드도 마찬가지예요. 브랜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성별, 이 이름 밑에 있죠. 데이터도 요 브랜드 밑에 하나의 값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입력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열은 즉 하나의 열은 하나의 변수다. 그래서 2개의 열이 있으면 2개의 변수예요. 근데 우리 분산 분석에서는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의 열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일별량, 그 다음에 다별량 이렇게 나와요. 이때의 일별량, 다별량과 관련된 건 뭐냐면 어떤 변수가 관련이 되어 있냐면요. 종속 변수가 관련되어 있어요. 종속 변수. 아까 종속 변수는 y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종속 변수가 y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아까 이론 분산 분석에서의 종속 변수의 개수는 하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 근데 우리가 살면서 종속 변수의 개수가 꼭 하나일 필요는 없잖아. 여러 개일 경우도 있죠. 보면은 볼게요. 학년의 밑에 1학년, 2학년, 3학년 있습니다. 독립변수 됐어요. 근데 어떻게 물으냐면 학교 만족도는 그래서 종속변수 하나 물어봤어요. 종속변수가 하나입니다. 이거를 이런 분산 분석 앞에다가 좀 더 명확히 얘기를 하면 일별량이죠. 일별량. 근데 일별량 분산 분석, 일별량 이론 분산 분석인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 분산 분석하면은 거의 99.999%가 일별량이기 때문에 앞에다가 일별량 이론 분산 분석이라고 표기를 하진 않습니다. 그냥 이론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론 분산 분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일별량이구나. 즉 종속 변수가 하나구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학교 만족도를 어떻게 봤냐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두 가지 경우로 본 거예요. 교사 만족도, 친구 만족도 이렇게. 그래서 교사 만족도와 친구 만족도. 그럼 여기 체크를 하겠죠. 그러면 종속 변수가 두 개입니다. 그럼 이건 일별량이 아니고 다별량이에요. 그래서 다별량,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예요. 그래서 다별량 분산 분석. 다별량 이론 분산 분석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일별량과 다별량의 관계는 종속 변수의 개수에 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일별량과 다별량의 상태를 봤는데 아까 제가 이론 분산 분석, 2원 분산 분석, 3원 분산 분석 이렇게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면은 또는 학술지를 보면은 2원 분산 분석까지는 많은데 왜 3원 분석까지는 없을까? 통계적으로 분석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바로 이 구조를 보시면 돼요. 가장 간편하게 이론 분산 분석에서는요. 1학년과 2학년, 3학년 간의 학교 만족도 간의 이 차이만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론 분산 분석이 가장 많이 쓰이겠죠. 그 다음으로 간단한 게 이원 분산 분석이에요. 근데 이원 분산 분석은 만약에 이게 학교 만족도예요. 이 학교 만족도를 분석을 하는데 이 이론 분산 분석의 원리를 그대로 적용시키면 학년에 따른 학교 만족도를 보고요. 그 다음에 남학생과 여학생의 학교 만족도를 보면 돼요. 이게 간단한 원리예요. 그대로 적용시키면. 근데 여러분들이 분석을 할 때 왜 학교 만족도를 보는 데 있어서 학년과 성별이라는 걸 동시에 집어넣었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둘 사이 학년과 이 성별 사이에 뭔가 스파크가 있다는 뜻이에요. 동시에 고려를 해, 동시에 뭔가를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바로 한국말로는 상호작용이라고 그러고요. 인터액션이라고 합니다. 인터액션이라고 그래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이원 분산 분석부터는요. 지금 이론 분산 분석 했던 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되고 상호작용이 있는지 뭔지. 왜냐면 학년에 따라서 보고 성별에 따라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별과 학년은 별로 관계가 없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성별과 학년에 따라서 둘이 뭔가 관계가 나타나. 뭔가 관계가 있어요. 그런 관계가 나타나면 따로따로 보는 건 그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로따로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따로따로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같이 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같이 봐야. 이걸 상호작용이라고 그러는데 벌써 보면은 성별과 학년에 따른 상호작용을 일단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학년에 따라서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별에 따라서 봐야 되고 이렇게 세 번을 봐야 돼요. 이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근데 3원 분산 분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만약에 지금 A, B, C 세 개예요. 3차원 공간이 나오죠. 3차원 공간. 그러면은 일단 봐야 될 게 A, B, C에 대한 상호작용을 봐야 되죠. A, B의 관계에서 되는 거하고 A, C, B, C의 관계에서 봐야 되고 A에 봐고 B, C.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를 봐야 돼요.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거는 A만 본 거, B만 본 거, C만 본 거. A, B, A, C, B, C. 그 다음에 A, B, C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분석은 가능하나 3차원 이 3원 분석부터는 지금 보시다시피 3차원 공간으로 가기 때문에 잘 분석을 하진 않습니다.
대부분 이 이원 분산 분석에서 머물죠. 그래서 그 이상으로 그 독립 변수에서의 이 분산 분석에서의 그 이론 분산 분석, 이원 분산 분석, 4번 분산 분석이 어떻게 되는 것부터 해서 그 그 분산 분석에서의 자료 입력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 영상에서는 독립해본 T검증과 이론 분산 분석과의 어떻게 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